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젓가락질을 하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당황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이런 증상들, 사실은 우리 손가락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손가락 건강을 돌봐온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손가락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손가락 통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인 손가락이 아픈데 그냥 나이 때문인가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박순덕 할머니, 올해 74살이신데요.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다 손가락 아프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손가락이 아프면 당연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도 제대로 못 쥐게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손가락 통증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 할머니도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좀 뻣뻣하고 김치통 뚜껑을 열 때 힘이 안 들어가고 바늘에 실 꿰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야 뭐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냥 참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박 할머니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려고 국자를 들었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만 국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찬을 집으려고 해도 젓가락이 미끄러져서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대요. 박 할머니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셨어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미 손가락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특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마디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고 연골도 많이 닳아 있었거든요. 박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진작에 올 걸 그랬나요? 저는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 또래 사람들 다 손가락 아프다고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손가락 통증을 나이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증을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손가락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진 분들이 많아요.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제대로 절이지 못하고 손자 손녀 옷을 빨아줄 때 비누칠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핸드폰 문자 보내기도 힘들어진다고 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더 심각해요. 평생 집안일을 하시면서 손을 혹사시켜 오셨잖아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까지 모든 일에 손을 쓰니까 남성분들보다 손가락 관절염에 더 취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랫동안 조금씩 금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박 할머니도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아팠지만 참고 견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자도 못 들고 젓가락질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박순덕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보면 처음에는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한 정도였어요. 이걸 의학적으로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손가락이 굳어 있는 증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관절염의 첫 신호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최영희 할머니 68세이신데요. 이분은 박 할머니와 조금 다른 증상을 보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할 뿐만 아니라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거예요. 만져보면 뜨겁고 심지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대요. 최 할머니의 경우는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었어요. 피검사를 해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거든요. 이 병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해서 자기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경비병이 착각해서 자기 집을 공격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많이 쓰는 관절에 생겨요. 엄지손가락 끝마디, 검지손가락 끝마디처럼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죠.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이나 손가락 중간 마디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차이점은 아침 증상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조금 뻣뻣하다가 움직이면 나아지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1시간 이상 뻣뻣하고 붓기도 심해요. 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관절염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 할머니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손가락 마디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 있고 뼈 끝부분에 가시 같은 것들이 자라나 있어요. 이런 변화는 한번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손가락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어요. 바로 다른 관절로 번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개 손가락만 아프다가 점점 다른 손가락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손목까지 아프게 되는 거죠. 마치 불이 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관절염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호르몬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는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만난 김말순 할머니 72세이신데요. 이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시다가 60대 후반부터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손가락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휘어지고 다른 손가락들은 마디마디가 두툼하게 부어올라서 반지도 끼지 못하게 됐어요. 김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외관상 변화였어요. 손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손가락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과 달리 눈에 잘 보이는 부위라서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날씨와의 관계예요. 많은 분들이 비 오기 전에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박 할머니도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이면 손가락이 더 뻣뻣하고 아파서 집안일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쿡자도 못 들 정도가 된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당연한 노화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겠어 하면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거죠. 하지만 손가락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박순덕 할머니와 최영희 할머니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가 어떻게 치료받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들려드릴게요. 먼저 박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약물 치료였어요. 급성기에는 염증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드렸고 일주일 정도 복용하시니까 붓기와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박 할머니께 가장 강조한 건 온열요법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거예요. 세수대야에 뜨끈뜨끈한 물을 받아서 10분 정도 손을 담그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고 의아해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줄여주거든요. 실제로 박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손 담그고 나면 훨씬 편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온열요법과 함께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에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했어요. 이걸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서 잘 안 되지만 점점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좋아져요. 박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에 손 담그고 스트레칭하고 저녁에도 똑같이 반복하셨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질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국자도 안정적으로 들 수 있게 됐어요. 최영희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일반 진통제로는 효과가 부족해서 면역억제제를 함께 써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강한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최 할머니께 설명해 드린 건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관절 파괴를 막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최 할머니도 치료에 잘 반응하셔서 지금은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지고 통증도 거의 없어졌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이미 관절 변형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게 목표가 돼요. 연골 보호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 습관을 익히셨어요. 예를 들어 무거운 것을 들 때는 손가락 끝으로 쥐지 말고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드는 거예요. 병뚜껑도 손가락 끝으로 비틀지 말고 수건을 덮어서 여는 거고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관절에 가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세 분 모두에게 공통으로 처방한 게 있어요. 바로 관절 주사 치료예요. 염증이 심한 관절에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는 건데 효과가 정말 빨라요. 주사 맞고 이틀 정도 지나면 통증이 확 줄어들거든요. 물론 주사 치료가 만능은 아니에요.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관절에 해로울 수 있어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시행해요. 하지만 급성기에 빠르게 염증을 잡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생활 환경 개선이에요. 집안의 문고리나 수도꼭지를 손잡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동그란 손잡이는 힘을 많이 써야 하지만 레버 형태는 손목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거든요. 박 할머니는 부엌 용품도 바꾸셨어요. 무거운 추철 펜 대신 가벼운 것으로 손잡이가 굵은 것들로 교체하셨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줘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박 할머니가 지금도 매일 온열요법과 스트레칭을 빠뜨리지 않고 하세요. 하루라도 안 하면 바로 뻣뻣해져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치료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초기에 약간의 호전이 있다가 다시 아플 때예요. 많은 분들이 이때 포기하시거든요.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또 아프지? 하면서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관절염 치료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거든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분들 중에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10년, 20년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내세요. 물론 처음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세 분의 할머니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박순덕 할머니는 지금 치료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정기검진차 오셨는데 정말 밝은 표정으로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손자 밥도 해주고 김장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가장 강조하시는 건 매일 아침 온수요법이에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신대요. 심지어 여행 갈 때도 작은 대야를 챙겨 가실 정도예요. 박 할머니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저는 손이 아픈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젓가락도 못 쥐고 국자도 못 들고 바늘에 실도 못 깨면 정말 무력해져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 옷도 수선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영희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우울해하셨어요. 이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나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최 할머니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규칙적인 약 복용이에요. 약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바로 손가락이 뻣뻣해져요 라고 하시면서 휴대폰 알람까지 맞춰두고 정확한 시간에 드세요. 덕분에 지금은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통증도 거의 없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이미 관절 변형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김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예요. 이 세 분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손가락 관절염은 절대 하루아침에 심해지는 병이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매일 아침 저녁 온수요법이에요. 뜨거운 물에 10분씩 손을 담그는 거예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온수요법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억지로 참고 하지 마시고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만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무거운 것을 들 때는 손가락 끝으로 쥐지 말고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드세요. 병뚜껑을 열 때도 손가락 힘만으로 비틀지 말고 수건을 덮어서 여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관절을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집안일을 할 때 더 주의해야 해요. 설거지할 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오래 서서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세요. 빨래를 짤 때도 손목을 너무 많이 비틀지 마시고 가능하면 세탁기 탈수 기능을 이용하세요. 손목과 손가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겨울철에는 장갑을 끼시고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절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식이요법도 도움이 돼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고 항염 효과가 있는 녹차나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줄이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병원에서 손가락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마디가 아프거나 붓는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오세요. 그냥 나이 때문일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손가락 관절염은 절대 체념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박 할머니, 최 할머니, 김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에 손 담그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집안일 할 때 손가락에 무리 주지 않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손가락 건강을 평생 지켜줄 거예요. 손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손자, 손녀를 어루만지는 모든 일이 건강한 손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소중한 손가락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